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은행권에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데 코인이 한 5조밖에 안 된다. 하루에 여러 명이 반복으로 단타 매매를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큰 30조, 40조, 50조까지 나왔던 거다. 요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6월 10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코인 총 62건 187명을 올 3월 이후에 검거했어요. 한 석 달 동안의 성과입니다. 피해자가 6만 했는데 피해액이 4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 600만 명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여기에 100배는 될 거고 피해액이 400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불법인 게 105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62건을 검거하고 105건을 더 수사하고 있으니 피해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62건에 187명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빙자한 유사 수신 다단계, 즉 다단계 피라미드 한다 했지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횡령 그리고 기타 가상자산 사기인데 대부분이 피라미드 다단계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속여 6만 명에게 3조 8,500억을 뜯어낸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 한 건만 해도 조사 중인 게 4조 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탈취, 해크도 2건에 4명을 검거했고 현재도 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피해액이 4년 평균 4,035억 원에서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4조 1,615억으로 급증했어요. 그런데 이 4조짜리 외에 거의 4조에 가까운 게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이 정부 추산으로 580명이 하고 있다는데 이 중에 피해가 얼마나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아까 갑자기 무더기로 지금 지난 주말 들면서 가상자산을 상폐해서 5개 품목이 상폐되고 25개가 유의로 이렇게 가버리고 있죠. 그래서 4위까지의 위에 있는 거래소들은 지금 살아남아 볼 거라고 저런 식으로 이제사 이 사기 코인들을 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뒀다가 이제사 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자기가 가상화폐 사기에 쏟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당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역대 최대 수준인 1250%라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국내에서는 바젤위원회가 은행들의 사실상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의 위험 가중치를 감수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나설 은행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에는 위험 가중치가 0, 회사채에는 20, 비상장 주식은 400%인데 그것보다 3배가 더 큰 125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행이 100달러어치의 코인을 사려면 100달러의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은행이 투자를 할 때 은행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바젤위원회가 대체로 기준이 있죠. 금을 경우에는 0, 국채도 0, 담보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 모기지에는 20%, 투기적 비상장 주식에는 400% 이런 수준인데 가상화폐의 최고 위험한 위험 가중치를 미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가상화폐를 투자하려면 그 돈만큼을 너가 은행이 자본을 확충한 뒤에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도 크게 나고 있는데 같은 코인인데 가격이 7배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요.
거래소 한 곳에서 입출금 막혀서 다른 곳에서만 거래되면 같은 코인도 가격이 달라진다. 이런 걸 가지고 시세 조정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 아이캠 그린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코노미 조선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강풍에 대해 부정적인 진단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고 특성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안정적인 화폐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암호화폐 열풍의 이면에는 인간이라는 종족의 도박에 대한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발달 등이 여기에 바람을 붙였지만은 결국은 암호화폐가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있으니까 도박 투기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 자체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암호화폐는 화폐로의 가능 기능이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거다. 화폐의 3대 기능인 가치 저장 교환, 가치 척도 역할이 없다. 투자 자산으로 가치도 불명확하다. 편리한 결제 수단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보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라고 말을 하며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맞고, 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커서 비트코인까지도 미래의 화폐로 쓰이기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 도박 코인판에 방치된 투자자라고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김신영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안 읽은 메시지가 순식간에 1000개가 넘어가는데 가상화폐 채널 4곳에 가입했더니 휴대폰이 하루종일 뜨겁다. 주식에 팔이 꼬인다지만 코인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틀 만에 40% 털렸다. 가격 좀 띄워달라. 한국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이 하는 이 코인이 한국 및 해외 주식 판매를 합친 것보다, 즉 동학 서학 게임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사고 파는데 이런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놀라운 것은 무법지대고 규제 공화국으로 악명 높은 한국이 코인에 대해서는 방임을 하고 있고, 뭐가 거래소가 9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할 뿐 거래소 안에서는 온통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손도 안 댄다. 그래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턱이 낮고 200개가 넘는 코인이 상장돼서 거래되는데 일본은 전체 거래되는 코인이 30개가 안 된다. 한국 코인의 3분의 1은 오로지 한국인만 사고 파는 김치 코인이다. 그런데 가격 통제 장치가 없어 하루에 수백 배씩 오른다. 자, 상장사 한컴이 주관한 코인 아루나 토큰을 최근 취재했는데 25조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이 코인 자본금은 1000만원짜리다. 상장 후 한 달 사이에 백서, 사업 설명서를 4차례 바뀌었고, 악기 박물관 부관장 출신이라는 전 대표가 갑자기 사퇴했다. 아래아 한글로 정부 예산까지 받은 기업이 주관하는 코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한컴 관계자는 많은 코인이 다 그렇다. 법이 없으니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래 말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인이 이렇게 커졌는데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다. 그래서 정부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라. 요 말만 딱 한다는 거예요. 투자 보호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투자 안전장치는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는 코인을 규제하면 살아남을 코인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하며 코인이 얼마나 아사리판인지 잘 알고, 그래서 코인은 그냥 손대기가 난감하니 내버려 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 정권이 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겐슐러라는 인물은 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작업에 착수하며 정권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책을 명시하고 또 투명한 공시, 시세 조작 차단,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다른 주요국도 이러는데 한국은 내버려 두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요, 지금 가끔가다 이런 글을 쓰는 기자가 있을 뿐이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기업들이요, 코인 때문에 직원들이 다 좀비가 돼가 직원들을 화장실부터 옥상 등까지 전부 감시하고 멍하게 있는 직원들 코인 하는지 감시한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판이요, 경찰이 지금 조사한 것만도 4조고 지금 4조짜리를 또 조사하고 있다는. 근데 코인이요 5조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인에 털린 자들 다 나중에 곡소리가 나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